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여파로 지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피해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장 이전 문제까지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화재로 인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화재가 그 일반 화재 사고가 아니라 화학물질 화재 사고다. 화학 사고에 준하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목도 이렇게 갈리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토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약을 지어서 먹고는. 공장이 도심에 위치한 데다 건물이 소실될 정도로 대형 화재였던 터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2만여 건, 피해 인원수는 13,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인적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물적 피해와 영업 손실 피해도 컸습니다. 광주 경제를 책임져온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번 화재로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최대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금호타이어는 연 매출 3,375억 원, 근로자가 2,350명 정도 근무하는 규모인데요. 그래서 매출액이 0이 됐고 또 근로자들도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급여가 30%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25억 원 정도 급여가 낮아지는 그 충격이 발생하고요. 아무래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역 내 소비도 줄어들 거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떤 파급들이 있는지 분석해 봤을 때 광주 지역 내에는 한 4,500억 정도 생산 감소, 1,551억 원 정도 부가가치 감소, 또 2,200여 명의 취업자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 인근의 상가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화재까지 겹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외출 영향이 너무 커서 일부러 새벽까지 잡고 있는데도 장사가 안 돼요. 장사 안 되고 전화도 와요. 음식에서도 이 포장 용기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화재 이후보다 지금 6월 달 들어와서가 제일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게 금호타이어 월급날이 거의 말쯤이란 말이에요. 6월 달이 되니까 이제 일하는 게 없잖아요. 6월 25일 날 월급이 100%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인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돈은 정말 안 써요. 그래서 6월 달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화재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정부의 거부 통보로 무산된 상태.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파산 위기에 내몰린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면 금호타이어처럼 그 고용이 감소될 만한 현격하게 고용이 줄어들 만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의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공정을 하는 곳에서 발생해 인근 주택가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검은 연기와 함께 불에 탄 고무 분진이 공중에 퍼졌다가 내려앉으며 창문과 주차 차량 등의 2차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화재 당시에도 연기 때문에 고립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하다는 어르신. 머리도 아프고 요 눈약을 이렇게 넣어도 안고 감기 오는 마이로 목이 답답해서 약을 먹고 또 한 통을 또 사다 갔어요. 그래도 안 듣네요. 창문 바로 앞이 공장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안 곳곳엔 검은 재가 쌓여 있는데요. 어떤 화학물질이 섞여 있을지 몰라 주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닦은다 해도 이 정도가 좀 나오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한참 좀 지났으니까 그래도 뭐 청소 같은 거 한 번 하셨을 거 아니야. 다 했죠. 걸레를 몇 개를 닦아갖고 내두고 이 방바닥 소지도 소지하고 여기도 막 내가 닦은다고 닦았지. 그래도 그거 나와요.
주민들 개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탓에 주민대책위에서 전문 청소업체를 선정해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시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 현재 지금 여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직까지 그 귀가하지 못하고 밖에서 지내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가 지금 저가 철거가 되면은 또 그 분이 또 날릴 거란 말입니다. 2차 피해가 또 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들 뭐 어떻게 가려놓고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안 날리겠습니까? 또 날리면 또 분명히 오지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올해는 지금 답답할 뿐이지요. 연간 4,900톤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화재 이후 화학물질 유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대기와 수질 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에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화재 이후에 소실된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후에 발표한 좀 내용들을 보니까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납이나 니켈 이런 좀 중금속 농도가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결과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건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 화재 이후 중금속 농도가 급등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한 광주시. 이를 두고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재난 문자는 저희가 보내지 않았고요. 그 안전 사회재난입니까? 사회재난과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성급하게 보낸 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 이동 측정 차량에서만 그게 나갔고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평상시하고 똑같았습니다. 화재 이후 대기 오염 논란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오염수가 빗물과 섞여 황룡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마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마철 대비를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 말한 수질 오염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가 이미 차수백을 설치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불난 지역에 나오는 물과 그냥 나오는 곳의 물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서 불난 지역에서 나온 물이 오염된 물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폐수 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준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과 공장 재건을 위해서는 화재 원인 규명이 시급한데요.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태. 불이 난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어 내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화재 감식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험하기 때문에 감식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체를 과거에 학동 철거시 붕괴 이후에 지금 해체 관련된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를 해서 지금 막무가내로 철거를 못하고 반드시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것의 적법성 여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촘촘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또 각 기초지자체에서 해체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할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공식 사과와 구체적인 수습 방안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피해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
화재 수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이후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공장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본사를 방문해 노동자 고용 안정과 공장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 7월에 발표할 로드맵에 공장 이전 계획을 포함해 줄 것을 전달했습니다. 7월 달에 만약에 전체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이전 계획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전 지원단을 꾸리겠다. 가칭 우리 시, 또 뭐 장계, 국회, 또 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체적인 이전 지원단을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부분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현재 용도로 공장 용도로 가지고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그 부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들이 금타가 이전한다면 우리는 그 용도 변경을 위한 사업자를 금타가 구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전 협상에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에 임하겠다. 그런 의사를 필요해왔고 지금도 변함없는 거고. 광주시는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경제 위기 대응 민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금호타이어와 광주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금 주민 피해 줬으면 2만 건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금호타이어 노조 측 고용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최대 주인 더블스타에서 공식적인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입장이 없어서 너무 이 부분에선 당연히 저희 광주 시민들 화가 많이 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시 또한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로드맵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그 2차 피해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이라든가 유해물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책에 대한 수립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발생 한 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가장 시급한 건 일상 회복과 고용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파국을 막는 것이 최우선. 금호타이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